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2권 강독, 오늘은 페이지 197페이지에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유행의 리더. 유행의 리더라는 소 제목인데요. 가벼운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책을 읽으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특별히 중요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지난 시간 다뤘던 나만의 목표, 나만의 선택 이러한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보충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옷을 고르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나만의 선택을 하는 훈련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다뤘잖아요. 그래서 일명 직감 쇼핑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뤘는데 이것과 연관해서 좀 더 발전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행의 리더라고 할 때 좀 더 제목을 보충하면 유행의 리더가 되는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행의 리더라는 것은 유행을 선도하는 것이죠. 크게 두 사람이 있잖아요. 유행을 쫓는 사람이 있고 유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유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 트렌서핑에 부합한 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굳이 유행을 만들고 싶은 생각도 없고 유행을 쫓을 생각도 없고 유행의 영향권에서 자유롭고 벗어나 있고 싶은 그런 사람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유행을 쫓는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잘못됐다, 그것이 무조건 펜듈럼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행이라는 것은 펜듈럼이 만들어 놓은 흐름이기 때문에 유행을 우리가 관심하고 유행을 쫓는 것은 펜듈럼의 영향권에 들어가기가 쉽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대로 유행을 따르는 것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유행을 우리가 무분별하게 쫓아다니고 그리고 유행에 지나치게 민감하다 보니까 그 유행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그것은 유행이라는 또 하나의 펜듈럼에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쏟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영역에서 유행이 있죠. 요즘 같은 때는 스마트폰도 유행을 타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라는 이것은 통신기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패션이 돼 버렸어요. 패션이 된 순간 스마트폰은 유행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종, 업그레이드된 기종이 나오면 우리는 빨리 그것으로 갈아타죠. 새로운 기종으로 갈아타죠. 이것이 유행이죠. 유행이라는 것은 흐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흐름은 최신의 흐름을 유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최신의 흐름을 타지 않는다는 건 뭘 뜻할까요? 유행에 뒤처져 있다. 뒤처져 있다. 예. 심하게 얘기하면 낙오자다. 이러한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계속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되면 그 유행을 쫓아가면 나는 그 흐름을 잘 타고 있는 것이고 그 흐름을 가장 앞서서 누구보다 빨리 타고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이 유행을 선도한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유행의 리더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얼리 어댑터라고 그러죠. 남보다 앞서서 새로운 것을 접하고 그것을 소개하는 그런 사람들을 얼리 어댑터라고 하는데 저도 예전에는 얼리 어댑터까지는 아니더라도 준 얼리 어댑터 한 이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새로운 것을 많이 앞서서 경험하는 것을 즐겼던 그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고 싶지 않은데 그때는 그게 좀 재밌어서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행이라는 것은 선도하는 그룹이 있고 그것을 바짝 쫓아서 그것을 소비해주는 수용해주는 또 그룹들이 있죠. 그래서 흐름이 나오는 것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유행을 쫓게 되고 유행을 따르지 않으면 유행에서 뒤처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유행에서 뒤처진다. 그것은 유행이 앞서가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1등, 꼴등 이렇게. 이것이 이제 유행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행을 쫓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뒤처지고 싶지 않아서 뭔가 이 흐름에서 뒤처져 있는 느낌, 이것이 싫기 때문에 쫓는 그러한 유행을 따르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스마트폰도 그 중에 하나죠. 이것이 유행을 따르기 시작하는 한 필요해서 사기보다는 이러한 유행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폰을 교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실상 우리가
5년 전에 나온 폰만 하더라도 여전히 아무 문제 없이 쓸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화려하고 조금 더 기능이 많이 향상된 그러한 폰으로 우리가 갈아타는 이유는 단지 필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유행을 따르기 위한 선택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저도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 스마트폰이 새로 나오면 1년 안에 저도 갈아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었던 게 사실이죠. 그러나 그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은 제가 이곳 뉴질랜드에 와서 이러한 유행이라는 단어에서 벗어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행을 쫓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그러한 유행을 의식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죠, 예전에.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것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곳의 문화에는 유행이라는 말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주류의 문화는 아니에요. 물론 대도시에 가면 이런 어느 정도의 유행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겠지만 대부분의 도시들에서 사는 이 뉴질랜드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유행이 그렇게 빨리 변화한다거나 그리고 특별히 유행이 사람들을 사로잡는다던가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뭐 패션만 보더라도요, 유행이라고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뉴질랜드의 패션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좀 그려드릴게요. 네, 뉴질랜드 패션 이게 끝입니다. 반바지, 반팔 면티, 선글라스, 젠들. 네, 간단하죠? 이게 이제 기본 뉴질랜드의 기본 패션이에요. 뭐 겨울에는 이것이 긴팔하고 외투로 좀 변하긴 하는데 그렇게 겨울에도 이렇게 뭐 반바지 패션을 자주 볼 수 있고 기본적인 패션이 이러한 반팔티, 면티, 반바지, 젠들, 쫄이라고 그러나요? 이거를 슬리퍼 있잖아요. 네, 쫄쫄이라고 그러나요? 쫄쫄이. 네, 젠들이라고 하는 슬리퍼 그리고 선글라스.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기본. 네. 패션이라고 할 게 없어요. 이게 이렇게 단순하게 차림이 기본 복장이에요. 예전에는 제가 죄송합니다. 대충 그려가지고. 네. 예전에는 이러한 정장 차림에 수트를 입고 정장 구두를 신고 넥타이를 매고 네, 그리고 귀에는 이어폰을 꽂는데 이어폰도 이제 줄이 없는 거 꼽고 그리고 손목에는 시계를 차고 또는 그 스마트 워치를 차고 가방을 딱 들고 네. 뭐 이 정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에 또 이렇게 스프레이 좀 딱 뿌려주고 이렇게. 근데 이것이 여기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복장입니다. 보기 드문 복장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후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복장이 이렇게 선호하는 복장이 아니고 또 생활 방식도 다르다 보니까 이런 복장이 요구되지도 않고 그래서 특별한 직군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이러한 정장 차림을 보기가 매우 어렵고요. 그리고 정장하더라도 넥타이 매는 것을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고요. 기본 복장이에요. 유행이라고 할 게 없죠. 굉장히 편안합니다. 편리하고 편안하고 단촐하고 그러니까 옷에 대해서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옷 입은 거에 대해서 뭐 비교할 일도 없어요. 그냥 다 이래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옵션이 많지도 않아요. 뭐 마트가 많고 상점이 많고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고를 수 있는 옵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가가 또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이런 옷에 그렇게 큰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뭐 여기 찢어지고 떨어지고 해도 뭐 묻고 그래도 이걸 입고 다녀도 그것을 흠으로 보질 않아요. 오히려 그게 자연스러운 패션이죠.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래서 패션의 기본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패션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패션뿐만 아니라 의복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가전기기, 스마트폰 그리고 TV 같은 가전기기도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뭐 아직까지 카세트 테이프가 존재하고 CD롬을 듣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니까 굉장히 이 변화가 속도가 느리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유행이라는 것이 크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 역시도 이러한 의식에서 유행이라는 것이 사라져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뭐가 유행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식을 하질 않아요. 훨씬 편안하죠. 옷을 입을 때 그냥 단정하고
깔끔하고 편안하면 되는 것이지 뭐 남이 어떻게 보나 뭘 입어야 될까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고 단순하니까. 그래서 전 편해요, 이게. 근데 만약에 이러고 한국을 가면은 사람들이 막 쳐다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해외에서 공항에, 한국 공항에 입국하는 사람들을 기다리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온 사람인지 뉴질랜드에 온 사람인지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외모 행색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입국을 할 때는 이제 때깔이 좋아져서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뉴질랜드에 사는 사람들이 입국을 하면은 행색이 그렇게 초라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면은 사람들이 보자마자 제일 먼저 옷을 사자, 옷을 사러 가라. 그리고 너 살기가 많이 힘든가 보다. 거기 가서 고생을 많이 했나 보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어떤 경우에는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그 행색 그대로 서울 도심에 갖다 놓으면 노숙자 취급받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예. 그러나 여기서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너무 자연스럽고, 뭐 딱히 멋을 추구하진 않지만 그것이 이상하거나 뭐 추하지도 않아요. 자연스러운 거죠. 그게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문화적 토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유행이라는 걸 타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유행을 타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남을 의식하거나 남을 비교하거나 그럴 여지가 별로 없는 거죠. 그만큼 에너지가 소진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거죠. 서로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유행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그러나 유행에 우리가 끌려다니고 휩쓸려다니고 거기에 우리의 의식이 점유당해서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뒤로 밀리는 낙오자가 될 것 같아서 유행을 쫓기 시작하면, 그러면 나는 이제 유행이라는 펜듈럼에 걸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에게 있어서의 멋이라는 것은 펜듈럼이 쳐놓은 유행을 따르는 데서 오는 그 멋은 나의 멋이 아니라 사람들이 멋있다고 하는 것을 쫓음으로써 위안을 받는 그러한 것이죠. 그거는 진정한 멋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새로운 유행 패션은 펜듈럼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독자적 판단과 기호에만 지배받는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유행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다. 네. 유행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죠. 이런 펜듈럼이 조직을 해서 만들어낸 유행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람들은요, 자기만의 옷차림이 있어요. 개성이 있고. 근데 그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그걸 따라하고 싶어지죠. 근데 왜 따라하고 싶어지는지 아세요? 그것은 그 사람의 옷차림이 흥미롭고 그 사람의 옷차림이 멋있어서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그걸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모방하고 싶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옷차림을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러니까 펜듈럼의 유행 말고요, 유행을 선도하는,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 존재가 앞서서 있고, 그리고 나서 그 존재가 빛을 발함으로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따라하게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존재가 이러한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그러한 모습을 하고 다니더라도 그냥 특이하다로 끝나요. 특이하다, 재밌네, 특이하다 이러고 끝나요. 근데 그 사람의 존재가 에너지가 고양돼 있고 매력을 발산하는 에너지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자기만의 패션을 표현해낼 때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따라하고 싶어지는 그러한 마음이 들게 돼 있는 것이죠. 읽어볼게요. 최신 유행만 맹목적으로 따르다가는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을 수도 있다. 네, 이거죠. 맹목적으로 따른다는 거죠. 이게 좀비예요, 좀비. 펜듈럼이 만들어 놓은 유행의 질서, 흐름, 이것들을 펜듈럼에 걸려들므로써 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뒤처질까봐,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남들에게 의존되고 싶어서 그러한 마음에서 이 유행을 쫓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마음으로 유행을 쫓기 시작하면 펜듈럼의 덫에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고유의 매력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유행을 쫓으면 쫓을수록. 제가 예전에 템프로라고 아시죠? 템프로? 업소죠. 유흥업소. 이 술을 접대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가는 곳인데, 템프로라고 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뭐
좀 더 이렇게 외모나 수준이 높다고 얘기를 하지요. 이 템프로에서 일을 하는 여성을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래서 조금 더 그쪽의 세계를 알게 됐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러한 업소에서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신의 외모를 관리하는데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명품으로 치장을 하죠. 그리고 명품을 사기도 하고 빌리기도 해서 자주 갈아입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명품을 치장을 하고, 그리고 외모도 계속 관리를 하죠. 그래서 성형도 수시로 성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경쟁이 붙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동료가 성형을 해서 좀 더 자기보다 예뻐 보이게 만들어지면 본인도 또 성형을 하고, 그래서 서로 성형 경쟁이 붙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외적으로 관리를 하고 치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돈을 투자를 합니다. 번 돈을 많이 투자해요, 다시 여기에다가. 그런데요, 희한한 것은 자기만의 매력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만의 매력이. 그냥 예쁘다. 예쁜 건 예쁘죠. 예쁘다. 근데 끝. 예쁜데 매력이 없어요. 희한하죠. 예쁜데 매력이 없어요. 그건 마치 뭘과 같냐면, 꽃이요, 조화로 공장에서 만들어낸 꽃이 엄청나게 예쁘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쁘다. 그런데 끝. 진짜 꽃은 어디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살아있는 꽃에 아름다움이 있죠. 은은한 향이 퍼지고 매일 조금씩 자라나고 시들었다 또 일어나고, 여기에 진정한 매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음식점 가면은 거기 진열대에 보면은 음식 가짜 음식이잖아요. 이거 만든 거. 그걸 진열해 놓은 게 있잖아요. 메뉴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러면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죠? 먹음직스럽게. 근데 이거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걸 먹겠습니까? 안 먹죠. 그냥 맛있겠다 하는 것에서 끝나죠. 맛있겠다 하지만 이걸 취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것은 자체엔 매력이 없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외모로서 엄청나게 아름답고 최신의 유행을 다 장착하고 있지만 예쁘다. 끝. 멋있다. 끝. 그 물건 좋네. 끝. 그게 매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유행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내 존재가 유행을 선도할 수 있을 만한 에너지로 충만한 그러한 존재가 먼저 돼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197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읽어볼게요. 모방자들은 패션이라는 펜듈럼이 내세워 놓은 타인의 목표를 향해 내부 의도의 길을 맹목적으로 따라간다. 그들은 멈춰서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지도 않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라는 펜듈럼의 규칙에 복종한다. 이 대목에서 프랑스의 속담이 하나 떠오른다. 패션에 처질까봐 걱정하지 말고 바보처럼 보이지 않을까를 걱정하라. 패션에 뒤처질까를 걱정하지 말고 바보처럼 보이지 않을까를 걱정하라. 네가 패션의 유행을 잘 따르고 있는 것 같지만 너는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어, 이 얘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는 예쁘다는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거기서 끝이야. 예쁘지만 너에게 다가가진 않아. 이게 좀 비극이죠. 와, 예쁘네요 하는데 사람들이 가까이 가질 않아요. 굉장히 비극이잖아요. 198페이지. 흥미롭고 고상하게 보이기를 당신의 목표로 삼으라. 그 구체적인 모양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저 여러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위에서 말한 방법들을 연습하면서 옷을 살펴보라. 현재의 유행 패션에 대해서는 신경을 끄라. 그 옷을 봤을 때 느껴지는 느낌에만 주의를 기울이라. 계속해서 직감 쇼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연습을 해보라는 거예요. 199페이지입니다. 성공의 비밀은 당신이 펜듈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갔다는 사실 속에 숨어 있다. 이 성공에 대한 얘기로 이야기를 확장시키는 거죠. 옷을 고르는 것이 나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랬죠. 옷 고르는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확장시켜서 다양한 영역의 쇼핑으로 확장시켜서 직감 구매, 느낌에 따른 나만의 선택을 하는 연습을 좀 더 확장시킬 수 있겠죠. 그것이 이제 일로 확장되고 나의 목표로 확장되면 성공에 이르는 좋은 비결이 되는 겁니다. 나만의 선택, 나만의 목표를 나의 느낌에 따라서 선택을 할 때 더 나만의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펜듈럼은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권 안에다 가두어 놓고 싶어 한다. 그래서 펜듈럼은 심지어 당신의 성공을 도와주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운이 좋다면 당신은 자신만의 펜듈럼을 만들어내고 그것의 총화가 될 것이다. 네, 펜듈럼은 진짜 우리가 먹고 자고 의식주 그런 것까지도 개입을 해가지고 네, 우리를 통제권 안에 가둬 놓으려고 하죠. 그래서 온갖 유행과 문화와 이러한 습관들 이것을 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성공까지도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공하는 것조차도 펜듈럼 안에서 성공해 이거죠. 너 성공하고 싶어? 내가 성공이라는 것을 너에게 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내가 하라는 대로 잘 따르면 너를 내가 스타로 만들어줄게. 근데 이 스타가 어떤 스타예요? 펜듈럼의 스타죠. 펜듈럼의 스타가 되면은 또 뭐예요? 펜듈럼은 스타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있어요. 스타를 하나 선도를 해야 많은 사람들이 그 스타, 별을 쫓아서 이 길을 마구마구 또 내달리거든요. 유행을 선도하는 스타를 하나 만들어놔야 그 유행을 쫓아서 그 사람을 쫓아서 따라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펜듈럼이 띄워준 스타가 되는 한 여러분들은 항상 언제든지 펜듈럼이 내쳐질 수 있는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 그 규칙을 어기는 순간 여러분들은 내쳐질 수 있다는 것. 내쳐질 때 그냥 내쳐지는 게 아니라 이 많은 지지자들에 의해서 내쳐질 수 있다는 것. 엄청난 후폭풍이 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을 모르면 여러분들 성공한다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 불안한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본단 말이에요. 불안한 성공. 저 사람이 돈 좀 벌었다. 뭔가 팔자가 좋아졌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기고만장해요. 근데 그걸 볼 때 불안하다니까요. 아, 저거 좀 있으면 일이 터질 텐데. 일이 터져요. 그리고 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펜듈럼이 만들어 놓은 성공은 이거는 노예. 여러분들 연예계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성공한 것 같지만 그 뒤에 누가 있어요? 거대한 기획사가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획사가 제조한 스타죠. 두 종류의 가수. 진짜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있고 그 기획사에 의해서 정교하게 생산된 상품이 있죠. 네. 예, 상품. 상품은 언제든지 폐기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예, 그건 생명이 아닙니다. 그건 생명이 아니라 모조품이거든요. 그 모조품은 용도 폐기될 수 있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공에 대한 관념도 정리를 하지 않으면요. 트랜서핑적으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요. 내부 의도에 의해서 펜듈럼이 만들어준 성공으로 성공을 하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지만 하더라도 그것은 불안한 성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성공의 위치에 있는 한 여러분들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왜냐?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에너지를 대출받고 다시 이자를 되돌려주고 에너지를 대출받고 또 이자를 되돌려주고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은 계속 저당 잡혀서 나만의 길은 돌아가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만의 삶을 살기가 더 힘들어진다니까요. 펜듈럼의 스타가 되면. 이것을 더 빨리 이것을 인식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를 좀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신기루 같은 성공만 쫓다가 성공해도 문제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성공해도 문제가 되는 건 애초에 성공하지 않아서 빨리 깨달은 것보다 더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성공을 바라죠. 성공했으면 좋겠고 모두가. 그러나 시중에서 말하는 성공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지하게 양심적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거울에 비춰보지 않으면 그것들에 여러분들이 펜듈럼이 만들어 놓은 성공이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도취되면 5년, 10년 그냥 후딱 갑니다. 5년, 10년. 읽어볼게요. 물론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은 단지 옷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똑같은 원리가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적용될 수 있다. 네, 그 얘기죠. 성공에 확장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담감 없이 이러한 옷을 고르는 그리고 어떤 사소한 물건을 고르는 직감 쇼핑부터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란 얘기예요. 다이소 가서 물건을 고르는 건 큰 부담이 없죠, 여러분들. 거기서부터 여러분들 선택의 자유, 나만의 선택을 하는 훈련, 내 느낌을 따라서 선택함으로써 나에게 딱 맞는 물건,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내 것을 찾아 나가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점 메뉴 고르는 것부터.
그 부담감이 없잖아요. 실패해도 괜찮잖아요. 그런 것부터 하셔서 점점 확장시켜 나가다가 결국은 나만의 목표, 나만의 길, 나만의 노선을 선택하는 것까지 확장이 된다는 거죠. 그 감각이 키워지면. 그죠? 네. 이 감각이 키워지면 여러분들 자신이 보호가 되기도 해요. 이 직감이라는 게 오거든요.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저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되는데 왠지 느낌이 안 좋아. 그래서 안 갔어. 그랬더니 여기에 간 사람들이 나중에 손해를 봐. 나는 보호를 받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을 잘 합니다. 예, 이미 이런 것을 많이 경험을 했고 이런 방식으로 어떤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각을 키우는 것, 여러분들 직감 쇼핑을 한번 해보십시오. 뭐 돈을 많이 들이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걸 살 때 이런 걸 하시라는 얘기예요. 나는 훈련해야 되니까 하고 막 돈 들고 나가지 마시고요. 200페이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왔어요. 모든 사람이 귀한 보물을 지니고 있다. 자기 영혼의 고유한 개성 말이다. 모든 사람이 내면의 성공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도 사용할 줄을 모른다. 당신의 마음이 영혼의 작은 손을 잡고 가게로 데려가게 하라. 영혼이 스스로 장난감을 고르게 하라. 네. 내 안에 보물이 있다. 그 보물은 뭐예요? 영혼의 고유한 개성, 나만의 빛깔이 있는데 이것에 딱 맞는 것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이제 직감 쇼핑을 연습하란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이 영혼이 스스로 장난감을 고르게 해라. 펜듈럼이 주입한 유행의 관념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아서 그걸 쫓아가지 말고 그러지 말고 내 느낌에 열어두란 얘기죠. 그래서 무엇이 나를 끄는가, 나에게 끌리는 것, 내 몸이 끌리는 것, 그것을 선택해봐라. 그리고 그 선택한 것을 비교해봐라. 어떤 게 진짜 네 것인지, 어떤 게 진짜 매력인지, 어떤 게 진짜 아름다움인지 한번 선택을 하고 비교를 해봐라. 이거죠. 영혼과 마음의 일치는 이토록 귀한 것이라서 문자 그대로 돈이 된다. 문화와 예술의 모든 걸작품이 이 일치의 소산이다. 스타들이 스타인 것은 단지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그것, 즉 영혼과 마음의 일치에 매혹되기 때문이다.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또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특별히 더욱더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예술혼이라고 그러죠. 혼이 담긴다고 그러죠. 그것이 명품이란 말이에요. 혼이 담긴다는 것은 내 존재 에너지가 담기는 걸 얘기해요. 근데 내 존재의 에너지가 빈약하다면 담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것은 머리가 그러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칙에 따라서 만들어낸 건데 그러면 나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지 내 영혼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머리가 필요 없진 않죠. 기술이 필요하죠. 분석도 필요하죠. 하지만 나만의 에너지, 나만의 색깔, 나니까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면 즐거운 것, 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솟는 것, 바로 그것을 쏟아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열정이 담기고 혼이 담기고 내 에너지가 고스란히 담긴 나만의 작품이 되고 그 나만의 작품은 다른 사람들이 모방을 할 수도 없거니와 모방을 해도 거기에는 그 에너지가 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만의 길을 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작가가 되는 것이죠. 예술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특별히 더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시죠. 배우들 중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배우들이 있죠. 어떤 대본을 줘도 그 사람 것으로 소화해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절대 대체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의 고유의 빛깔을 내보내는 그런 배우들이 있죠. 네, 여러분들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떠오르는 배우는 한석규, 그리고 김창완 가수이자 라디오도 진행하고 그냥 종합예술인 같아요. 이제는 김창완도 마찬가지고요. 한석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영혼과 마음에 일치된 상태에서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많이 있죠. 그 밖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들의 연기나 또 이들이 만들어낸 음악 이런 것들을 들으면 시대가 흘러도 빛깔이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촌스럽지 않은 거죠. 촌스럽지가 않아요. 그건 시대를 초월하거든요. 이런 고유의 에너지가 담긴 것은. 예, 이러한
시류에 부합하지 않아요. 유행을 타지 않아요. 펜듈럼이 만들어 놓은 유행을 타지 않아요. 펜듈럼이 만들어 놓은 유행은 시대가 흐르면 촌스러워져요. 구닥다리가 된다고요. 명품 같은 거, 클래식, 고전 이런 것은 시대를 초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쁘고 아름다우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촌스러운 사람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 바보죠, 그것이.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나만의 빛깔, 나만의 빛깔. 예. 나니까 할 수 있는 것,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면 할수록 즐거운 것, 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솟는 것, 그것을 찾으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찾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적성 먼저 찾으시면 좋아요, 적성. 그 심리학에서 적성 검사 하잖아요. 이 적성 검사 잘 만든 거거든요. 예, 뭐 홀랜드라고 있죠. 홀랜드 적성 검사 이런 건 굉장히 유명한 검사입니다. 잘 만든 검사란 말이에요, 심리적으로. 그러한 검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참고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랑 또 나의 빛깔이랑 나의 기질이랑 뭐 또 다른 영역에서 하는 것들하고 다 거의 다 일치가 돼요. 예. 비슷해요. 대동소이하단 말입니다. 뭐 체질 검사를 해도요, 이 성격 검사에서 나온 적성 검사에서 나온 결과랑 크게 다르질 않아요. 그만큼 우리의 고유의 어떠함은 변하지 않는 어떠함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도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모르겠다, 영혼과 마음의 일치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적성 검사를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자신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십시오.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이건 쉽거든요. 그리고 뭐 결과도 금방 나오고 어렵지가 않아요. 그것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보세요. 적성 검사, 성격 검사. 성격 검사는 MBTI와 애니어그램 이것이 대표적인 검사가 될 수 있겠죠. 영혼의 빛깔하고 유사한 것이 바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요즘에 뭐 학생들은 아마 기본적으로 이런 검사를 다 할 거예요, 학교에서.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유행의 리더. 예, 여러분들은 유행의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는 리더까지는 아니더라도 유행의 흐름에 펜듈럼이 만들어 놓은 유행에서 자유로운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요. 물론 우리는 단정하게 살아야죠. 깔끔하게 하고 살아야죠. 지저분하다는 얘기가 아닌데 그 오해하시면 안 되죠.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요. 이런 직감 쇼핑부터 시작해서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감각을 키우는 그러한 연습을 조금씩 재미삼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중요한 부분이 오는데요. 마지막 장에서 중요한 소주제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